라임과 관련된 한 인물이 우리가 지금 삼부토건이라고요. 오랫동안 잘 알고 있던 오래된 명망 있는 건설사 있지 않습니까? 자, 한때 강남의 그 설릉역 일대에 르네상스 호텔이 그쪽에 소속이었죠. 근데 이 회사가 한 5년 전에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뒤에 이제 기업 사냥꾼들한테 넘어가 가지고 움직였는데 라임에 관계된 핵심 인물, 물론 잡히지 않은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삼부토건에 관여를 했고, 그런데 최근에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이가 이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로 영입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문재인 동생과 이낙연 동생이 같은 해운회사에 있다. SM해운이라고 좀 SM그룹 계열에 있다면서 한때 비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의 동생은 이계연입니다. 자, 올해 지금 61살인데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전남신용보전재단 등에서 근무한 보험맨이죠. 전남신용재단에 근무한 때는 형의 후광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계연이가 SM그룹 건설사 대표로 지금 발탁됐다 해가지고 시끄러웠죠. 이 사람이 지난해 진 100일을 맞아 이 한 인터뷰에서 SM그룹 회장으로부터 대표직을 제안받았다. 그래서 대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가리의 동생은 또 다른 SM그룹 계열사 KELC SM, 즉 이게 해운회사 그 선장으로 영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계연이가 SM 4만 공공건설 사업 수주를 맡으면서 급격히 수주액이 상승했어요. 자, 사만그룹이라고 또 유명한 건설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망해서 SM이 인수를 해서 SM 계열 건설사가 됐죠. 연간 1000억대였는데 동생이 가고 난 뒤에 공공수주가 3000억 정도 됐고 이 그룹 자체도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동생이요, 이제 건설맨이 됐어요. 졸지에 나이가 60대에서 보험맨에서 건설맨이 돼가지고 최근에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로 영입이 됐는데, 이낙연 테마주 때리면 딱 나오는 게 삼부토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해서 지금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낙연의 동생이 여기에 영입된 것도 이 주가 조작의 일환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삼부토건은 물론 주가 조작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부토건이 한국에서 굴지의 건설사인데 얼마 전에 텔레비에 선전도 하더만요. 저 회사 요즘 어렵다더니만 괜찮아졌나 했는데 괜찮아진 게 아니라 텔레비에 선전하는 그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주인이 어찌 됐느냐 하면 삼부토건의 실소유주는 오랜 기간 기업 인수 합병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사냥꾼으로 활동해오다가 라임 사태의 핵심적인 인물로 수배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라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주가 조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내 건설업 면허 1호가 삼부토건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건설업 면허를 받은 회사고 한때 도급순위 3위까지 올라온 건설회사인데 사주 일가가 부실 경영과 경영권 다툼으로 2015년 9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이 조씨 집안의 회사였는데요. 정치도 하고 이러면서 삼부토건이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삼부토건이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 게 2017년이고 그해 10월 DST 로봇 컨소시움, 요즘 그 이름을 바꿨대요. 원래 사기꾼들 특징이 이름 자주 바꾸는 겁니다. 휴림 로봇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삼부토건을 인수했고 그래서 법정 관리를 이제 벗어나는가 했는데 또다시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새로 이 회사를 인수한 대주주가 무자본으로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DST 로봇의 실제 주인이 김재현이라는 사람인데 회장이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부르면서 삼부토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자기가 대주주다. 내가 너네 회장이야. 그러면서 앞에 나서지는 않고 뒤에서 경영권을 행사했는데 실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사로 등기도 하지 않아 주거지, 나이, 출신, 기본 인적 사항이 의문인데 언론사 취재 과정에서
이 김재현이가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이의 양자이자 과거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다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인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김태촌이의 양아들이 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김재현이는 삼부토건을 인수해서 수백억의 사내 유보금을 빼가려고 했죠. 원래 기업 사냥꾼은 어떤 기업이 경영난에 부딪히면 남한테 돈 빌려와가 사채업자나 조폭 건달들한테 돈 빌려서 그 회사 인수하고 안에 있는 돈이나 재산을 팔아가지고 또 빚 갚고 지도 챙겨 먹는 게, 그리고 주가 조작하는 게 특기죠. 자기가 다시 이 투자금을 사내에 돈을 빼가지고 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자금으로 삼부토건 인수 대금을 충당한다. 그게 무자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두 쪽만 들고 회사를 하나 먹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시작될라 하자 지분을 정리하고 튀었고, 현재는 조성욱 씨가 삼부토건 회장에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 순탄하게 오는 듯 하다가 최근에 주가 조작설이 흘러나왔어요. 자,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을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데, 이 삼부토건이 작년 3월 23일 날 389원짜리예요. 요런 거를 뭐라 합니까? 코인주, 동전주라죠. 왜? 500원짜리 동전으로 살 수 있다. 아니면 100원짜리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올랐어요. 1000원이 넘어 이제 2000원까지 작년 10월에 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삼부토건 주가는 얼마냐? 3525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싸면요 10배쯤 올란 거 아닙니까? 처음보다요. 대단히 올랐죠. 그래서 이낙연이 동생 이계은이가 지금 취임한다라는 공시가 나온 이후에 이제 작년 10월 22일 날 정점을 찍었는데, 그래서 이낙연 테마주에 해당이 되어서 11월 17일 날은 6,080원, 그러니까 6,080원까지 갔다가 다시 좀 내려와서 3,000원대라는 겁니다. 8개월 동안에 1562%나 상승해서 주가 조작 세력이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이낙연이 동생을 영입한 것도 이게 주가 조작의 일환이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됐어요. 삼부토건이 이런 사실을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이런 주가 조작을 주장한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정권 전문가들은 삼부토건의 주가 상승세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건데, 이 최고점일 때 98배에 달했다는 거예요. PR이요. 주당 순수익 비율이 EPS라고 하는 게 98에 달했다는 겁니다. 평균 건설업계의 주당 수익 비율이 7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평가가 된 거죠. 자, 지금 그 3,500원 안팎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59배라는 겁니다. 이 최고 우량한 현대건설 21배, 대우건설 14배, GS건설 11배, 그리고 삼성엔지닌 10배 정도인데,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삼부토건의 실소유주를 보면 휴림노봇이 현재는 대주주인데, 그 사이에 이제 한 7개쯤 되는 회사가 계속 바뀌었어요. 이 대주주가요. 그런데 코디엠이라는 회사가 한때는 삼부토건의 실질적 대주주로 평가됐는데, 코디엠은 ENK 컨소시엄을 통해 휴림노봇을 간접 지배하고 삼부토건의 지분을 9.41% 보유한 사모펀드 ENC 그로스 사모투자 합작회사의 대주주기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실질적으로 이 주인이 조원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M&A 시장에서 기업 사냥꾼으로 활동해온 인물이자 그 조성욱 회장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아들 조 씨가 자기 아버지를 삼부토건 회장으로 추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성욱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실제로 지금 삼부토건의 주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 조원일은 사고를 크게 쳤는데, 과거에 넥스스 투자 자문이라고 2011년에 지금 이 큰 사고를 쳐가지고 사채업자한테 100억을 불려서 회사를 인수하고 바이오 펀드 조성한다고 270억 유상증자를 실시를 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수암재단과 400억 규모의 바이오 펀드
계약을 체결해서 투자자를 모았다가 결론적으로 바이오 펀드 조성 약속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이랬다고 2011년에 구속되어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깜빵에 갔다 나와서 M&A 시장을 오가며 기업 사냥꾼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그는 1조 6천억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이제 여기서 라임이 등장합니다. 라임의 이름을 올리는데 라임의 주역 중에는 이인광이라는 에스모 회장이 있어요.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회사 운영하고 매니저 유명 배우 매니저 출신이라고 했죠. 이인광이하고 또 김영옥이라고 지방의 백화점 하던 그 건설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회장 김정수 리더 회장 등과 함께 라임을 움직이는 회장단 4명 중에 1명으로 이 손꼽히던 인물이란 겁니다. 리더 회장 빼놓고는 아마 다 도망갔죠. 그래서 이 조원일이 이인광과 공모해서 에스모도 무자본으로 인수했고 그래서 이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원일이 주가 조작 혐의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라임 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2차 전지 등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띄우고 그 뒤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낙연이 동생이 영입된 삼부 토건도 그러니까 넥서스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나 에스모처럼 조원일의 피해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겉으로 앞섰던 사람은 김태춘이 이 양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는 조원일이라고 유명한 기업 사냥꾼이자 라임에 걸려가지고 도망간 친구가 실제로 이 회사의 오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이 동생은요, 형이 총리하고 여당의 대표로 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SN그룹의 그 건설사 또 가서 공공수주를 3배나 늘리고 이번에는 또 라임과 관련 있는 기업 사냥꾼들이 지배하고 있는 삼부 토건에 가서 대표를 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이 라임에 도망간 지금 조원일이 그리고 이인강이 김영웅이 등을 안 잡는 이유가 있겠죠. 야들이 잡히면 정권이 뒤집어지면 어떡합니까? 얘들이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는 이유 그리고 라임의 진실이 일부만 밝혀지고 덮어진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다. 기업 사냥꾼들이 사실상 이 정권과 결탁해서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낙연이 동생 이름이 거론돼서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는 또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이낙연이 선거 사무실에 지원받았다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자살했잖아요. 이낙연이 밑에 있던 친구가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